자, 이번 이야기는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또 윤호인 아빠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나올 장소는 바로 사과 과수원인데요. 여기서 또 어떤 귀신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신할머니 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왜 말투가 네, 네 이렇게 바뀌셨죠?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나올 장소는 사과 과수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만신할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하루는 할머니가 김장하실 때쯤이었대요. 그 마을에 이제 정자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음식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기분도 매우 좋으셔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점사 아닌 점자를 봐주셨대요. 아이고, 되게 뭐 아드님 뭐 앞으로 잘 되겠다, 좋은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좋게 좋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그 할머니는 뭐 지나다니시다가 마을에 뭐 얼굴이 좀 어둡거나 그런 분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뭐 그날도 그냥 뭐 그러고 계셨대요. 마을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김장하는 날이니까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하고 나와서 이제 김장을 하면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마을에 이제 과일을 실어서 파는 차가 한 대 들어오더래요. 네. 저희 뭐 보면 트럭에 뭐 과일 싣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차가 한 대 들어오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그분을 보니까 돌비라고 할게요. 그분을 네. 돌비를 보니까 그분 옆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노파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네, 보니까 뭐 그냥 영혼인 거지.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과일 파시는 분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건네면서 차에서 과일 한 상자를 꺼내드려요. 사과를. 네.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렸다고. 얼마 안 되지만 마을 분들하고 나눠 드시라 이러면서 과일 상자를 하나 내려주시더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이고 사과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주니까 너무 고맙다. 잘 먹겠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과보다는 이제 그 차에 이제 과일이 가득 있었는데 거기 귀신이 몇 명 이렇게 따라 붙어 있더래요. 예. 그 트럭에.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마음씨도 착하고 이런 사람한테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달라붙어서 괜히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오늘 우리 마을 김장하는 날이니까 이것도 인연이니까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좀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떠나라고 좀 쉬었다가 네. 이제 말씀을 건네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급하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과일을 팔러 가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시간이 없어서 마을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계속 거부하게 그러셨는지 결국은 자리에 앉으셔서 술을 받으셨대요. 그 마을 분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그 젊은 사람이 어쩌자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냐고 물어보셨대요. 이거 저거 이제 마을 분들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호구조사 하잖아요. 네네. 있으면 뭐 결혼은 했나,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정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시고 아이고 내가 뭐 초변에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 자네는 장사를 하면 잘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떠돌아다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자기는 뭐 세상 천지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닌다고. 어렸을 적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살았는데 문득 지나는 길에 이제 마을 정자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났대요. 네.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사과를 건네드리게 됐다는데 이제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너무 고맙다고. 저도 잠시나마 뭐 할머니의 정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말씀 다 들으시고는 이제 그분 뒤에 서 있는 분이 노파분이 이제 저게 할머니시구나. 뭐 자손이 걱정돼가지고 옆에 계시는가 보다 하시고는 마을 분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이분 결혼도 안 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차에서 먹고 자고 과일 싣고 다니면서 때 되면 이제 제철 과일 사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겨울에는 야채 같은 거 떼다가 팔고
네네. 추우니까 뭐 숙박업소 같은 데서 지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이제 나그네 길 같은 삶을 사셨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안타깝잖아요. 다 막 자기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결혼도 하고 마음 둘 곳도 잡고 자리를 잡아야지 남자가 그러고 다니면 쓰나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그냥 뭐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옆에서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편히 누워 계시지도 못하고 내 손자가 이렇게 세상 떠도는 거 알면 나라도 편하게 못 누워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살아온 세월이 벌써 이제 그분은 10년이나 돼가지고 적응이 돼서 이게 편하다고 네. 오히려 한 곳에 있으면 조밀수시다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원래 마음이 넓고 착한 분이셨나 봐요. 그분이 돌비가. 그래서 종종 이제 시골길을 지나다가 마을 분들이 보이시면은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들러가지고 막 차에 있는 과일도 막 꺼내 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되게 착한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 성품하고 인품이 마음에 들었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밝으면 가라고 술도 먹을 거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오랜만에 뭐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다 나눠 먹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저녁에 남아가지고 하시기로 약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할머니 이제 마을 분에 손님도 오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음식하고 준비해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나눠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는 이제 내가 연락을 하러 가야 된다 하시고는 이제 집에 가시면서 네. 차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대요. 그거 잊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이제 마을 분들이 안 보이는 모퉁이로 탁 돌자마자 영혼들한테 호통 치셨대요. 야 이놈들아 저 착한 젊은 사람한테 붙어갖고 뭐하는 짓이냐고. 괴롭힐 사람 따르지 저렇게 착한 사람을 무슨 감정이 있어갖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려고 하냐고. 썩 꺼져라 하고 다 돌려보내셨대요. 예. 그러고 나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마을 사람들 대접하려고 하니까 술하고 음식하고 좀 가져오니라 해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저녁에 이제 음식을 갖다 주셨대요. 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막 김장하는 날이니까 막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다들.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밤이 늦어갖고 동네 분들 다 들어가시고 이제 그 젊은 분을 이제 데려다가 할머니 이제 사랑채에 앉혀놓고는 이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내가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긴데 이제는 그만 떠돌아다니라고. 자네가 그렇게 자꾸 세상을 떠돌아다니니까 뒤에 계시는 어르신이 어디 마음 편하게 쉬시겠냐고. 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내가 자네 처음 봤을 때 그 어르신 옆에 계시는 걸 봤다. 근데 보니까 자네 할머니 같으신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그냥 붙잡았다고.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자네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이 팔자도 않는데 굳이 왜 스스로 그렇게 사냐고. 이것도 인연이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주겠다 하시고는 이제 그분 이제 술도 드셨겠다 막 우시면서 이제 본인 할머니가 못 떠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막 우셨나 봐요 할머니 앞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나라도 아마 내 자식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편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리 잡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당장에 이걸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좀 마음 깊이 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일찍 주무셨나 봐요. 일찍 주무시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분 얼굴 한참 바라보시다가 할머니를 보시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고맙다고. 이 갈 곳 없는 정줄 것 없는 이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돼줘서 너무 고맙다고. 할머니가 아이고 제가 무슨 수를 써서진 간에 손자분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가 알뜰살뜰하게 하시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이 할머니가 알게 모르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자꾸 붙여주려고 했나봐요. 인연을 네. 자꾸 붙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외롭게 정처 없이 쏟아다닌다 좀 부탁드리니까 잘해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할머니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고 계시라고 제가 잘 돌볼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분이 떠나려고 하는 할머니가 붙잡으셨대요.
네. 이렇게 떠나면은 자네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편하게 쉬겠냐고. 그냥 자네 손으로 직접 제사상이라도 차려가지고 여기서 제사라도 드리고 떠나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할머니 집에 있는 음식 가지고 제사상을 직접 차려서 제사를 지내드렸대요. 그분한테,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가 그래,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뭐 지나다가 외롭고 그러면 여기 와서 위로도 받고 그러거라. 내가 뭐 없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잘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떠나 보내셨는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그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에 뭐 찾아오셨나 봐요. 간혹 찾아오셔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잠도 하룻밤 뭐 얻어 자기도 하고 할머니가 안 계실 때라도. 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오셨는데 마을 공터에 그 돌비차가 있더래요. 오. 돌비차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반갑잖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구나. 그래도 때가 맞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분 차로 갔는데 차에 과일이 실려져 있어야 될 차에 과일 하나도 없고 귀신만 한가득 타 있더래요. 차 안에, 그 차 트럭 안에, 짐칸에. 할머니가 보니까 아이고 어이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또 착한 사람 괴롭히나 싶으셔가지고 트럭 앞자리로 가봤는데 그 트럭 앞자리에 돌비가 멍하니 정신을 빼놓고 있더래요. 네네. 멍하니. 할머니가 차문을 탁 열고 정신 빼놓고 뭐하노? 왔으면은 뭐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지. 요 앉아갖고 와 일하고 있노. 정신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서야 이제 할머니 보고 아이고 어르신 잘 계셨냐고. 할머니 또 화가 나셨대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정착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러고 돌아다녀가지고 귀신들 자꾸 꼬냐고. 그러고는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이시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대요. 니 왜 네네. 그렇게 정신 빼놓고 있었나니까. 그분이 사실은 사과를 샀대요. 그 밭을 샀는데 네. 이제 그 과수원 주인이 계약금은 받았는데 과일을 안 건네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헛발기를 한 거예요. 과일을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지금 잠깐 나갔다고. 예. 그 다음에 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며칠 기다려 봤는데도 아직도 못 받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심하게 싸웠대요. 네. 그 과수원 주인하고. 나는 계약금 줬는데 왜 과일을 안 주냐.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은 며칠만 기다리면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둘이서 막 심하게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정신을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할머니가 그 말씀 듣고서는 아이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밥 차려 드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도중에 할머니를 밖에 나가셔가지고 트럭에 차 있는 영혼들을 또 막 혼내셨대요. 뭐 하는 놈들인데 여가 어딘 줄 알고 이 차에 막 들러붙어 있냐고. 네. 당장 내리라고 혼나기 전에. 그리고 왜 그 차에 붙어 있는지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과수원에서부터 따라왔대요. 그 트럭을 타고. 저 사람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고는 막 싹싹 빌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니놈들 뭐 그렇게 원한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가라고. 저 착한 사람 자꾸 저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네네. 왜 붙어갖고 그러냐고 막 싹싹 빌고 할머니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밥을 다 드신 분한테 물어보셨대요. 아니 어디 과수원에 갔길래 저 이상한 거 자꾸 달고 다니냐고. 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났을 뻔 어쩔 뻔했냐고. 길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너 보고 또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갖고 장사를 하라고. 넌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자꾸 또 돌아다니냐고. 네네. 그러니까 혼내셨대요. 네가 그 과수원 주인하고 싸우다 다 귀신이 안 짓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우도록 만들고 네 감정까지 다 그렇게 조정한 거라고. 예. 내일 다시 그 집에 가보자 하신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과수원으로 가셨대요. 갔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제 막 귀신들이 삼삼 모여 있더래요. 예. 근데 할머니를 한번 쓱 보더니 다들 도와달래.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도와달래. 할머니가 알겠다. 내가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와주겠다. 일단은 기다려라. 내가 지금 급한 일 처리하러 가야 되니까 하시고는 이제 과수원을 찾아 올라가시는데 과수원 근처로 올라가니까 과수원 나무 하나하나마다 귀신들이 다 달라붙더래요.
사과나무 하나하나에. 예. 전부 다.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과를 이렇게 막 만지더래. 막 탐스럽게. 막 사과를 만지는데, 뭐 할머니 눈에는 그 죽은 사람이 사과를 만지면 사과가 썩으니까. 아, 진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속은 다 병드는 것처럼 보였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들아. 죄 없는 사과 갖다가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 왜 자꾸 죄 없는 사과를 자꾸 손대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말리셨대요. 일단은 말리시고는, 이제, 과수원 이제 주인집을 들어갔는데, 주인이 예. 대뜸 할머니하고 돌비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래요. 막 승질을 내더래요. 에이, 준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늙은 얼마나 데리고 오면 내가 뭐 없는 과일이 생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네. 그 할머니는 잘 해결해 보려고 찾아왔는데 초면에 저렇게 화를 내니까 빈정이 확 상하셨대요 그때. 확 그래서 뾰족하게 한마디 뱉으셨대요. 아니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면전에다 면박을 주면 기분이 좋냐고. 그렇지. 심보가 그 모양이니까 네 자식도 아프고 네 손자도 아프고 농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지. 방마다 귀신이 득실득실하고 마당에도 귀신이 막 널브러져 있고 과수원에 나무 하나하나에 귀신이 다 달라붙어 있는데 근데 그냥 돈이라도 받으려고 온 건데 아이고 과일이든 돈이든 너한테 받으면 재수 없겠다 하고는 돌비한테 야 돌비 가자 하고는 나오셨대요. 과수원에서.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저런 집에 들어간 돈 다시 받아오면 재수 없다고. 너 재수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과일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사서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마을에 뭐 저 사람만 사과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딴 집에 가보지 뭐 하고 다른 과수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네. 아이고 저희가 저 집에 과일을 사기로 했는데 저분이 뭐 과일을 안 준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점사 같은 것도 좀 봐주셨나 봐요. 아이고 이 집 아픈 사람 계시는가 보네요. 할머니도 다 보이니까 아픈 사람이 계시는가 보네요. 뭐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비방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할머니가 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 그분도 이제 덥석 사과를 내놓으시더래요. 계약금 뭐 얼마 안 받고. 그래서 그 과일을 실어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과일을 다 사더래요. 네. 할머니가 같이 가니까. 아이고 과일이 참 탐스럽고 좋네요 하면서 막 다들 사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도중에 과일이 다 팔린 거예요. 한 트럭이 다. 전부 다 팔린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과일 다 팔았네 그러고 니 우야할 끼고 가니까 내일 또 과일 떼다가 또 팔아야죠. 그래. 그럼 내일 또 그러면 그 집 가가지고 과일을 떼오자 하고 이제 떼러 가셨대요 또. 네. 떼러 가가지고 넌지시 물어보셨대요. 저기 A 과수원 주인 아느냐 하니까 아유 잘 안다고.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심보가 원래 저 모양이냐고 하니까 아유 말도 말라고. 그 사람이 아주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래요. 네. 아주 막 성격이 막 뭐 소위 말해서 엑스트라일 같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좀 욕심이 많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평판이 그 정도면은 이게 영 못 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다고 하고 사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나오는 길에 가는데 앞쪽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막 바닥에 막 사과가 막 널브러져 있더래요. 바닥에 막. 할머니가 가보니까 이제 돌비하고 가보니까 그 A 과수원 주인인 거야. 네. 그 과일을 엎은 거지. 가다가 과일 엎은 거야. 할머니가 보니까 차 위에 그 트럭 위에 귀신들이 거기서 막 낄낄거리고 있더래요. 뭐 과일 들고 막 예.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보니까 기가 찬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그 귀신이 득실득실한데 아이고 심보가 저 모양이니까 과일 다 쏟고 누구도 아무도 안 도와주지. 할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길 비키라고 가야 되니까 그 과일 줍는 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는 갈 길 바쁘니까 길 비키라고 예.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바짓가랑이 막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도와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도와달라고. 아이고 도와달라고 뭐 어르신 하고 할머니가 아이고 난 니 도와줄 생각 없다고.
그 심보로 사는데 뭘 누구한테 도움을 바라냐고. 난 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고. 비키라 하고. 이제 비키시고는 이제 지나가셨대요. 저렇게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렇게 외롭게 살지. 가시는 길에 얘기를 막 하니까 돌비는 조금 마음이 그랬나 봐요. 네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어쨌거나 뭐 과수원 하시는 분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막 그렇게 막 과일 바닥에 떨어진 거 막 못 주워갖고 뭐 전전긍긍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뿌리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저 심보는 저런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없다고 똑같이 행동할 놈이라고 저건. 네. 저 도와줘봐야 그때뿐이라고. 잠시나마 그때는 지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잘하려고 하겠지. 근데 전국에는 똑같은 짓을 할 놈이라고. 고생 더 해야 된다고. 저거는 하시고는 그냥 갈 길을 가셨대요. 네. 그 돌비는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린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할머니 아이고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막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그 돌비가 막 계속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차 돌리라 하고 그 과일 줍고 있는 분한테 가서 과일 주워 주면서 사정 얘기해 보라고 네. 이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사과를 줬다 말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읍내에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제 돌비를 데리고 읍내로 나간 거예요. 네. 다방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데 사과 농사는 안 되고 원래는 잘 되는 사과 농사였는데 농사도 또 아들은 막 아파서 시름 앓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구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 굿을 띄었대요. 굿을 띄었는데 그때뿐이었대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들이 계속 아프니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쏘아붙였대요. 네네. 그리고는 할머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그래도 염치는 인간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도와줬구만 하시고는 이제 그 과수원 집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이 확 열리더니 아들이 몰골이 막 지저분하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대청마로 와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마당에 막 굴러다니더래요. 예. 그 보통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웬 귀신 하나가 그 아들을 잡고 막 마당에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막. 예. 패대기 치면서 막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리고 다니면서 그만하라고 할머니가 멈추라고 하니까 이제 눈에 생기는 하나도 없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할머니가 불쌍하더래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서둘러 귀신한테 그만하라고 화풀이 된 것 같은데 그만하지 뭐 그렇게 쌓인 게 많은데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과수원 주인은 안 보이지만 막 따구니를 쓰더래요. 막 거기서 막 그 보이지도 않는 귀신한테 막 욕지거리 하면서 막 내 아들 막 괴롭히지 마라 막 이러면서 욕지거리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아랑곳도 안 하고 막 아들 노래 보면서 성질을 막 내더래요. 내 입 빌어먹을 놈의 집안 망하는 꼴을 꼭 봐야겠다고. 예. 네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내가 꼭 봐야 되겠다고. 막 말을 하면서 막 아들을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고 할머니가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그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그 서러운 마음 내가 잘 헤아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테니까 그만하라 말씀을 하시고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귀신은 한동안 이제 그 아들하고 과수원 주인을 번갈아 가면서 쏘아보더니 사라지더래요. 그 할머니 과수원 주인한테 얘기하셨대. 아이고 뭔 죄를 그리 지어가지고 저런 귀신이 집안에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냐고. 예. 아들 데리고 들어오느라고 하시고는 집안을 둘러보셨는데 아들이 자는 방을 들어가니까 막 귀신이 막 바글바글 하더래요. 예. 바글바글해요. 그리고는 방바닥에는 막 밤 껍질 있잖아요. 밤 껍질이 막 굴러다니더라고. 할머니가 밤 껍질 막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이거 밤 껍질 이건 뭐고 하고 막 발로 툭툭 치시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아이고 이거 어떤 무당이 아들이 밥을 통 못 먹는데 이거 밤은 먹으니까 밤을 계속 먹이라고 해가지고 밤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지 아들 죽는지도 모르고 밤을 갖다가 먹이냐고. 이게 무슨 밤인 줄 아냐고 먹이냐고. 내가 보니까 원한이 가득 담겼구만은. 네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얘기 읽으면서 보니까 예전에 화선님 얘기 중에 그 도토리나무 이야기 아시죠? 그 네. 얘기처럼 그 원한을 먹고 자란 밤나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먹여놓으니까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럼 하면서 뭐 말씀을 하면서 이제 방을 둘러보니까 대장 귀신 하나가 보이더래요. 중년 남자가. 할머니를 빤히 막 죽을 듯이 노려보더래요. 할머니가. 니 그렇게 죽을 듯이 노려보는다고 내가 뭐 겁먹을 줄 아냐고. 예. 뭐,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바짝 말려놓으면 어떡하냐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하니까 말은 안 하고, 네. 갑자기 할머니 눈앞으로 뭐 환상 같은 게 확 지나가더래. 화경이라고 하잖아요.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 보시고는 할머니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뺨을 올리셨대요. 특히 그 아들하고, 이제 뺨을 과수원 올리시는 거. 주인하고, 음. 네, 과수원 주인하고 그 아들 뺨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나이 드시고 난 데는 잘 안 했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셨대요. 아, 그렇지. 뺨을 확 올리시고는 에라 이 쳐죽일 놈들아, 너희 같은 놈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비키라 하고 그냥 박차고 나온 거예요. 예. 집을 확 박차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꼬라지가 그랬으면. 네가 그렇게 그 심보로 사니까 아들도 그걸 배웠고 아들은 또 남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뭐 어쩔 거냐고. 재수없다고. 이런 재수없는 집안 처음 본다고.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해가 내가 못 도와주겠다고. 내가 재수없겠다. 내 꿈자리가 사납겠다 하시고는 이제 나오셨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돌비는 또 옆에서 또 계속 아이고 어르신 화 좀 푸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너무 착하시다. 막 도와주라고. 저렇게 사람 생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막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셨대요. 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고는 그 아까 본 광경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장 귀신이 원래 그 집 근처에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폐가 근처에 밤나무의 주인이었대요. 네. 그 대장 귀신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밤나무를 하나 새로 심으셨대. 예. 그 자리에다가 심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고향에 자주 못 내려온 거예요. 그 산소도 못 오고 집도 관리를 못 해갖고 폐가가 됐고 그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하소연하려고 온 거래요. 대장 귀신이 그날 와가지고 이제 신세한테 한다고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제사 지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그 밤나무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심었던 나무고 이제 어느 정도 막 30년 40년 됐으니까 나무도 크고 하니까 그 나무 밑에 가보니까 이제 밤이 막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밤이. 그래 그 밤송이를 주워다가 그 옛날 생각하면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제 밤을 먹고 있었대요. 밤을 먹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과수원집 아들이. 근데 그 과수원집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외지 사람인데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밤을 뭘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사과 훔쳐 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쫓아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분한테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예.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과일을 훔쳐 먹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냥 여기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배고 가는 길에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 밤나무가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인데 여기서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밥 먹고 있었다 하니까 이분이 막 다쳐가지고 도둑을 몰면서 가방을 뒤진 거야. 남자 둘이서 막 가방 뒤지니까 어쩌겠어요. 가방 뒤지는데 뭐 제사 지내려고 왔으니까 뭐 과일 같은 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갖고 온 사과였는데 자기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딴 걸로 생각한 거. 훔쳤다고. 예. 그래서 막 도둑놈이라고 몰아세우는 거. 예. 그 이분은 아니라고 막 하다가 뭐 결국은 뭐 그러니까 막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뭐 그렇게 인정을 했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 길에 읍내에 가가지고 술을 엄청 드셨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뭐 이 취급받으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그 오밤중에 그 밤나무에 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사고 때문에. 예. 그 안 그래도 막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분 입장에서. 근데 그 취급을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까 그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거기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 할머니가.
사람 생목숨 하나 끊어놨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시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나오셨대요. 그 집에서 나오시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지납니다. 연도가 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돌비라는 분이 그 다음에도 다른 과수원에 과일을 사러 가셨나봐요. 뭐 도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할머니랑 인사도 하고 마을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대요. 아이고. 모든 사람을 자기 피부뒤처럼 그렇게 막 대해줬대요. 그 돌비라는 사람이. 할머니는 너무 착해가지고 오고 가면서 이제 잘해주고, 아, 돈 모아라고, 빨리 너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돈 모으라고. 내가 봤을 때 넌 장사하면 크게 성공할 사람이라고. 심보도,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아서 사람이 아주 잘 따를 그거라고. 가게하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자식도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돈 모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분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예. 가게 하나 장만하려고. 길 위에서 자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과일을 사러 가가지고 A 과수원에 가서 이제 그분이 B 과수원이 궁금하잖아요, 돌비가.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A 과수원 주인한테. 아이고 요즘 B 과수원은 좀 어떠냐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말하고 아주 집안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고 아들은 정신 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도망갔고 손자는 오늘 내일 한다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네. 아주 집안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입장에서는 아이고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가는 길에 얼굴이나 보고 그냥 인사나 하고 가자. 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대요. 가니까 그 비과수원 이제 주인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낯빛을 보니까 이미 막 노래가지고 간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아, 예. 딱 봐도 아유 되게 많이 사갔더래요. 갖고 아이고 어르신 이거 술 더 드시면 죽는다고 그만 드시라고 막 말리니까 이제 그분이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죽어도 되는데 내 자식하고 손자는 좀 살려달라고 막 빌더래요. 예. 돌비한테. 돌비는 그게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과일을 싣고 이제 오면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대요.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작년에 그 비과수원 주인 생각 안 하냐 하니까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제가 그분 모셔와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할머니가 그 돌비 마음이 너무 고맙더래요. 네. 너무 착하고 생판 남이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했는데 아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알았다. 내 마음을 봤을 때 도와주겠다. 데리고 오니라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분이 아이고 그 어르신이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할머니. 그 꼴을 보고 그래 니 그렇게 니 예간장 다 녹으니까 이제서야 좀 다른 사람 고통이 좀 마음에 생각이 드냐고. 그렇게 사람한테 모질게 대하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네 자식하고 네 손자한테 그렇게 다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네가 생목숨 하나 끊어놔가지고 그 집에 그렇게 귀신 달라붙어갖고 괴롭히는 건데 그게 다 네 놈이 그렇게 한 거라고. 네 할아버지는 안 그랬다면서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랬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잘했으면 너도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랬으면 복 받았을 건데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 나눠주고 손에 꼭 쥐고 그러고 살았냐고. 좋게 좋게 얘기하셨대요. 그분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아이고 도와달라고 어르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면은 진짜 착하게 살겠다고 막 빌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래 잘 살겠지. 내가 지금 널 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네 심보는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옆에 있는 돌비가 생판 남인데도 널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대신에 내가 널 도와주는 대신에 굿값은 내가 세게 받을 거라고. 오. 너는 사람 3명 목숨이니까 3명 굿값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3천 내놓으라고. 사람 3명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렇게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3천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분당 찾아가라고. 난 넌 안 도와줘도 그만이라고. 근데 저 돌비가 평생을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 거 아니냐고.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네. 그래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대신에 국가 3천 가져오라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무당 찾아가라고. 딴 무당 찾아가가지고 일 잘못되면은 그때는 나 책임 못 진다고. 괜히 화만 더 돋군다고. 다른 무당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동안에 막 엄청나게 많은 구슬 한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아들하고 막 손자가 아프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막 구슬 한 거예요. 그동안 모아도 손에 쥐고 있던 재산 다 털어가지고. 네네.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그분은 알겠다고. 내가 과수원 팔아서라도 내가 돈 마련해가지고 주겠다고. 가져오겠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네네.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 과수원을 찾아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영혼을 불러다 놓고 네 원하는 게 뭐고 물어보셨대요. 원하는 게 뭐고 하니까 그때는 할머니 영혼 달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심보가 고약하니까 그냥 원하는 게 뭐고 하니까 다른 거 원하는 건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농사 짓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아. 나는 죽어도 농사 짓는 꼴을 못 보겠다고. 막 빠락빠락 대들더라고. 할머니가 그래 알았다. 이 사람은 농사 안 지으면 뭐 이 집에 뭐 해안기 짓거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할머니가 옆에 전달해 주셨대요. 잘 들어래. 네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꼴을 못 보겠단다. 여기 있는 양반들이. 네가 지금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어가고 이 집에 다 왔다고. 조상이고 뭐고. 이거는 내가 잠깐 눈앞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너는 또 꼴 거라고. 네네. 이 성정이면. 그러니까 그냥 괜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과수원 팔아가지고 그냥 떠나라고. 아들하고 손자 살리고 싶으면 떠나라고 해가지고 그 과수원 그 A 주인한테 넘긴 거예요. 네. 헐값에. 오. 헐값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국값 3천 받고 그 할머니 국값 3천 받은 거 갖고 돌비한테 건네주시면서 이건 네 몫이라고. 야. 네가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도와줬고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네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이런 마음 씀씀이면 너는 받아도 된다 하고는 그 3천을 주셨대요. 예. 그래서 그 돌비라는 분은 그 3천하고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과일 가게를 여셨고 예. 그 후로는 뭐 과일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막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 후로도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전설의 고향이네 이거. 예.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 다 해주시고는 내가 나이 먹고 나서 사람을 혹독하게 대한 거는 몇 번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고. 야. 그 인간 하는 꼬라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너무. 보니까 귀신이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건 거예요. 그 귀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약한 거니까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야. 네네. 있으면서 밤 계속 먹게 만들어가지고 살 쫙쫙 빠지게 만들고. 할머니가 그래서 일부러 안 도와준 거라고. 네. 그런 사람들은 독하게 당해야지 정신 차린다. 남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해야지 좀 알겠죠. 예, 그래서 할머니가 안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과수원 비중이는 과수원 팔고는 뭐 어디 딴 데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돌비는 그 이후에 가게가 잘 돼가지고 과일 가게도 몇 개 더 열고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대성한 거지. 그렇죠. 사업을 해서. 결혼도 하고. 예. 할머니가 차만 섹시도 소개시켜줬대요. 진짜 예. 괜찮아. 정밀까지. 예. 할머니가 너무 그 마음 쓰는 게 너무 고마웠대요. 본인 자식같이 생각하셨나 봐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 착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아, 복을 받으셨다 진짜.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이런 또 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쨌든 교훈이라는 거는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는 항상 나왔지만 또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거의 흥부와 놀부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결국에는 심보를 못되게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심보가 정말 좋고 그런데 이제 좀 심보 많은 못된 사람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던 그런 분인데 결국에는
뭔가 흥부와 놀부처럼 흥부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온 돌비님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착하게 산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을 때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누렁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누렁이님께서는 실제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이거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혹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누렁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이렇게 또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렁이님께서 이제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두 번째는 귀신보다 한 몇천 배는 더 무서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좀 트라우마로 남아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네, 목소리가 지금 좀 떨리는데. 네, 이게 아이고, 떨려요, 좀. 많은 용기 내주신 거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귀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이랑 좀 안 친하거든요. 물. 예, 왜냐면은 제가 기억도 못하는 한 3, 4살 때 얘긴데요. 제가 어떤 날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낚시를 갔는데 제가 따라갔다가 저수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때 뒤로는 무의식적으로도 물을 거부하고 뭐 해수욕장이나 계곡, 바다 이런 데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혹시나 가더라도 물에 발도 안 담그고 그냥 놀거든요. 근데 사건의 시작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여름이었는데 가족들, 친지들이 이제 외가 쪽 친지들이 다 모여서 해수욕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혼자서 모래만 만지면서 그냥 어머니 옆에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누렁아, 너도 저렇게 노는 거 보면은 놀고 싶지 않아? 한번 가서 놀아봐.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물을 너무 싫어하고 또 제가 수영도 잘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물에 들어가 봤자 몇 번 놀지도 못하고 헥헥대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니야, 엄마가 튜브 하나 대여해줄게. 튜브 타고 놀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싫긴 한데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해서 가게 됐어요. 한창 이제 튜브를 타고 헤엄은 못 치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의 작은 형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밀어서 바다 먼 곳까지 나가서 놀아보자. 둘이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원래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닌데 했거든요. 그냥 장난기가 많은 건 있었는데 뭐 싫어하는 거를 굳이 뭐 강요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번 싫다고 했는데 한번 같이 가자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았어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난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서 막 저를 혼자서 튜브를 끌고 막 해수욕장 먼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해수욕장에 그 어느 선까지 가면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부표 쳐놓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게 보이는데 그 바로 앞까지 딱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한테 형 여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제가 거의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빨리 가자 돌아가자 이랬는데 형이 그냥 웃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빨리 가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밑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머. 그런 느낌이 갑자기 싹 하고 드는 거예요. 잡는 느낌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서워 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몇 초간 벙 쪄 있다가 빨리 가자. 누가 밑에서 나 잡아당기는 것 같아.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귀신인지 뭔지 그런 걸 모를 때니까 예. 너무 무서워. 그냥 누가 잡는 것 같아. 이러고 형 있는 쪽을 다시 딱 봤거든요.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형이 여기 있었는데 우와. 어디 갔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싹 하고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제가 막 안 그래도 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자꾸 저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 제가 어떻게든 헤엄을 못하는 헤엄이라도 쳐서 이 튜브를 잡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치고 있는데 다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끌고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를 막 약 올리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계속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막혔던 숨이 더 막히는 거죠. 이제 숨을 네. 막 밖으로 토해내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이 점점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튜브를 잡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겨우겨우. 오, 예.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시끄럽기도 하고. 예, 그죠. 어림잡아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 정도로 많은데 제가 소리쳐봤자 거기까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생각도 못하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빨려 들어갔어요. 네. 결국에는. 제가 그리고 나서 한 20초? 30초? 제 체감 시간으로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숨을 못 참고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신을 잃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제 집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해가지고 딱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막 누렁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벙친 상태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해수욕을 즐기시던 다른 가족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해수욕장에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서핑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려고 네. 뭐 서핑 보드를 가지고 막 멀리까지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이제 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예.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 밖으로 끌고 나와줘가지고 저를 이제 가족들한테 데려다 준 다음에 제가 집에 오게 된 건데 이제 다행이다 했죠 저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렁아 너 며칠 만에 깨어난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며칠 만이라뇨? 제가 그랬죠. 너무 예. 놀라서. 근데 제가 이틀 하고 반나절을 누워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죠. 뭐지? 이게 정체도 모르는 그런 형체한테 내가 붙잡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이틀 반이 지나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예. 어떻게 된 일인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대뜸 그러셨어요. 이제 너가 자면서 자꾸 어디를 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잠꼬대로. 그래서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정신을 잃었던 그 이틀 반나절 시간 동안에 제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예.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제가 혼자 그 해수욕장에 혼자 이제 모래사장에 남겨져 있고, 근데 옷은 그냥 그대로 입고 있어요. 막 상하이 다 제대로 갖춰 입고 이런데 갑자기 아무도 안 보이고 저 혼자 있는 그 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떤 메아리가 울려 퍼져요. 나 여기 있어. 이리 좀 와볼래? 이러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는데, 근데 꿈속에서 제 마음대로 막 가기 싫다고 하고 막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치.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예. 저도 모르게 이 몸이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가지고 제가 발에 막 물을 담그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설마 내가 이런 꿈을 꾼 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막 뭐에 홀린 거 아니냐고, 막 귀신 같은 거에 홀린 거 아니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귀신인지 뭔지도 몰랐던 데니까 그냥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제 좀 크고 나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귀신에 씌인 거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물이랑 상극이시네, 진짜로. 예, 제가 진짜 물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 정도 경험이면. 그러면 그 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형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같이 갔던 건 맞나요? 예, 같이 갔던 건 맞는데, 이제 제가 깨고 나서 물어보니까 다른 사촌 누나들 형들하고 놀고 있었더라고요. 물귀신이 형 모습을 하고 안심을 시킨 네네.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네요.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소름 돋네,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작은 형한테 그 얘기 듣는데.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이 범죄 얘기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게 실제로 또 겪으셨던 거고, 이것 또한 목숨이 위급했던 상황일 텐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일단은 처음 일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평일에 학교 끝나면 그 가게에 들러서 장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9시쯤 되면 이제 뒷정리까지 다 끝나고 문을 닫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집까지 이제 걸어오는,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걷고 이제 집에 아파트 앞에 이제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게 제가 처음 겪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먼저 겪으신 일이거든요. 네.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소랑 다름없이 가게 일을 끝마치고 문을 닫고 집으로 오시려고 아파트 앞에 이제 계단 올라오는 데가 있겠죠. 경비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네.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후문 쪽으로도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이제 후문 쪽 입구 쪽으로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이 전부 가려지는 마스크를 하고 상하이 전부 다 이제 검은 옷으로 맞춰 입은 몸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뭐 닌자야 뭐야.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웃인가 했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형태의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웃인가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살갑게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로 말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무시를 하셨대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문이 열리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타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8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8층을 제가 먼저 누르고 어머니가 그 남자분이 8층을 누르는 걸 보고 한 3, 4초 있다가 11층을 누르더래요. 예. 근데 너무 이상했던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층수를 누르는 버튼 앞에, 이제 오른쪽 문 앞에였던 거죠. 네. 거기 계시고, 검은 마스크를 한 수상한 이분은 왼쪽 모서리 끝에 완전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서운 게 자꾸 저희 어머니를 노려보는 시선을 느꼈대요, 어머니가. 가지고 뭐지?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왜 싸하지 뒤가? 막 이러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일 없이 이제 8층까지 도착해가지고 그냥 내리셨대요. 그날은 아무 일이 없으셨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평일이 돼서 네. 이제 저랑 어머니랑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아파트 앞에까지 온 거죠. 저녁 9시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같은 후문 쪽에서 그 남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처음 보는 순간 멈칫하셨대요.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은 자기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더 보고 이상하면은 그때 말해야겠다 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도 어김없이 그냥 같이 타가지고 8층, 11층 누르고,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저랑 어머니랑은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앞에서 있고, 그 남자는 계속 왼쪽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저희를 노려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를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단이 터지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서 아파트까지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친가에 일이 있으시다고 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가지고 1층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시간에 또 온 거예요. 처음에는 하도 많이 이제 계속 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또 그냥 노려보다가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고서는 탔거든요, 걱정 없이. 근데 제가 그 1층 앞에서 만났을 때 못 봤던 게 하나가 들려있는 거예요. 손에? 손에도 그렇고 품에도 뭔가 속리고 있는 것처럼 오. 불룩하게 뭐가 나와 있더라고요, 상의 쪽이.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탔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지? 했어요. 순간 꺼림칙 했는데, 이걸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버튼을 누르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6층, 7층, 8층 돼가지고 띵동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문을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서 저희 집 그 아파트 복도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양옆으로 복도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양옆으로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비상계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왼쪽 옆에 801호, 802호, 803호가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803호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저희 집이었거든요. 예. 제가 8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한 3-4걸음 걸어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도어락이 안 달려있고 열쇠로 여는 그런 집이었어요. 열쇠 키로 여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키를 꺼내가지고 이제 문 고리에 열쇠를 드르륵 넣고 돌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순간 거기서 얼어버렸죠. 분명히 이 사람이 11층을 누르는 것도 분명히 봤고, 분명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내린다는 게 얼마나 숨이 막혀요.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진짜 막 덜덜 떨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망부석처럼 이러고 있는데, 제 코 앞까지 이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여요. 예. 갯눈질로 보니까. 저희 코 앞까지 바로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맥이 탁 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층 아니었네? 11층 올라가야겠다. 이러고 뒤를 돌아서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괜히 쫄았네 막 이러면서 오, 해프닝이구나, 그냥. 왜 착각하고 난리야. 가뜩이나 혼자 있어서 죽겠는데. 막 그러고서 이제 열쇠 고리를 제가 아까 꽂아놨다 그랬잖아요. 그 꽂아놓은 거를 탁 하고 돌려가지고 이제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갔으니까 네. 신경을 당연히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를 끽 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타다닥 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오!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덮쳐가지고 바닥에 이제 엎어뜨리는 거죠. 정면 쪽으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잘 뜻을 모르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을 기다렸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정신이 없고 그냥 무섭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얼어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그 상이 불룩해져 있던 데에서 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아파트 밖에 이제 건물들 빛이 있잖아요. 야경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건물들 빛하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현관 쪽에 그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네. 그 불빛 사이로 봤는데 영화에 보면 그 신문지에 돌돌 쌓여있는 그 날카로운 거 와,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예, 그게 신문지에 쌓인 그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얼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도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갑자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저 칼을 멀리 치우고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해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막 저를 보면서 얼굴 표정도 안 보이는데 그냥 웃음소리만 들려요. 저를 보면서 막 히히히히 웃으면서 날카로운 걸 보여주면서 막 그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제 순간 이때다 하고 싶은 타이밍에 그 남자가 이제 저를 엎어뜨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의 소중한 부분을 제가 발로 걷어찼어요. 이야. 차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제 그 남자를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밀어서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예. 제가 막 생전에 그렇게 욕을 안 하던 사람인데 막 있는 놈 없는 욕 막 쌍욕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마 이제 손으로 집지는 못하겠고 그 날카로운 거를 발로 이제 그 날카로운 거를 차버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도망가야겠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기재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긴 했는데 한번 잡히면 이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바로 이제 비상계단 쪽으로 뛴 거죠. 예. 뛰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한 8층부터 1층까지 뛰면은 제 속력으로 한 2, 3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워낙에 그런 계단 내려가는 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한번 넘어진 적도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막 미친 듯이 막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럼요. 급할 때는. 네, 한 1분도 안 돼서 내려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막 불빛 같은 걸 막 비춰가면서 무서우니까 밤이라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안전한 데까지 간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막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했다. 거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려거든 이제 경찰서로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받아서 하려면은 이제 경찰서로 이제 법정 대리인을 불러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처음 전화를 할 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미성년자라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미성년자는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을 불러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이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던 터라 이제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던 날이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 저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겪었다고 그래버리면 이제 더 암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되냐고 제가 계속 매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형사님들이 진짜로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성인이 뭐 보호자가 될 사람이 있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작은 형이 저랑 5살 차이여가지고 성인이었어요. 네. 23, 24 그런 나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형이 이제 온 거죠. 부모님 대신에.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조사를 막 다 하고 진술을 다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뭔가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면 이제 제가 뭐 메모를 어디 특징을 봤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어떤 부위에 점이 있었다 아니면 눈매가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뭐 코는 어떻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인상착의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 외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키가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네. 일단은 신고를 하셨으니까 조사를 하긴 할 텐데 아마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이제 저희 작은 형이 얘기를 하기를.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막 자기가 그 아파트 쪽으로 탐문조사도 나가보고 뭐 CCTV 주변에 CCTV도 다 확인해보고 했는데 CCTV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찍히긴 찍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도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종결을 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더 억지를 부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막 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더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이러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사건이 있던 다음날 막 다다음 날도 막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아직까지도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운 반 아니면 이제 안 찾아오려나 하는 다행 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경찰 분들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강원도 속초였어요. 속초? 예, 아니, 그러면 좀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사람들끼리 싸움만 나도 경찰분들이 오시거든요?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와보셔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 장난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뭐 경찰분들이 뭐 제 말을 안 믿으셨든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왜 안 오시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이고야. 그때 좀 바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한 번쯤 싹 이렇게 보고 주변 순찰도 한번 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또 소름 포인트가 뭐였냐면 누렁이님이 넘어지시고 이제 급하게 급소를 가격하셔서 이제 도망치신 건데 집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쵸? 왜냐면 문을 그렇네요. 열었을 때 이제 공격을 네, 당하셨다고 제가 했으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그때 집안에 여태까지도. 누구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 네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깐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제 작은 형하고 이제 바로 네. 그 집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문 열어놓은 거를. 그치. 예. 예, 하도 놀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집에 부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별일 없이 넘어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잡아내시네. 아니, 이제, 그렇게 도망가셨는데, 집 문은 열려있는데, 그럼 걔가 만약에, 집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상상해, 막.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상태여서. 아니, 근데 희한한 거는, 원래 이런 나쁜 놈들이, 좀 사회적 약자, 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공격 대상을 정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남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체격이 비슷비슷했나요? 아니면 더 크셨나요? 본인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또래들보다 좀 체구가 작긴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키가 170 초반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작았어요. 한 160 중후반? 그 정도였고 제가 좀 살도 많이 없고 이러고 막 빼빼 마르다 보니까 아, 그랬었을까 만만해 싶기도 하고. 보였구나. 네.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오셨고, 와, 이거 상황 자체가 숨 막히네, 숨 막혀. 네,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좀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어디 가서 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친척네 집에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만나가지고 뭐 친해져가지고 뭐 친구를 새로 사귄다고 뭐 아파트 같은데 뭐 집들이를 갈 때나 그런 데에서도 아파트를 제가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못 타요. 네. 혼자서 절대 못 타고 꼭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타면 안 되고 아는 사람하고 같이 타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아까 그 대사가 뭐라고 했더라? 좀 말도 안 돼. 무슨 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긴 한데 그게 저도 아직까지도 해석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만요. 이날 오늘만 기다렸어. 아, 오늘만 기다렸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지금 이야기를 쑥 한번 다 들어보니까 몇 번을 계속 뒤를 밟았잖아요. 결국에 네네네네. 몇 층에 사는지도 알고 뭐 가족들은 대략 누구누구가 있을 것이며 그런 걸 네.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층 잘못 내렸네 한 것도 안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을 거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뒤 밟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날이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그 사람만 알겠죠? 네. 이건 사페야. 이건 사페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네, 좀 무서워요. 아이고, 아무튼 누렁이님 또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겨우 사셨네, 진짜. 저도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그 문 열려있던 걸 미처 캐치를 못했었는데, 네,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놀라셨겠네. 네, 좀 놀랬네요. 그러면 진짜 누렁이님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막 도어락 같은 그런 공포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막 실제로 막 살인범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는 영화를 보면은 좀 남들이 옆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냐고 오, 할 정도로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 본 것 마냥. 예, 뭔가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다 보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용기 내서 이렇게 다시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더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한층 더 점점 괜찮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네. 오늘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숨 막히는 진짜 공포 스릴러 영화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는 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건 맞아요. 예.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해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보다 더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항상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실화이고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주변 분들도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